네, 안녕하세요. DTR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크마이닝 책에서 챕터 5, What to Watch for in 테크마이닝에 대한 주제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마이닝해서 기술 관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파트 1에서는 직접적인 메소드보다는 이 테크마이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연구원, 제품 개발자, 비즈니스 분석가,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기술 관리자들에게 정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트 2에서는 변화하는 기술을 분석하거나 분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정보 전문가, 특허 분석가 혹은 R&D 관리자와 전략 기획자를 대상으로 테크 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책은 2004년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2004년의 시점에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크 마이닝에 대해서 이해하는 파트 1의 네 번째 챕터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더 나은 기술 마이닝의 기본, 데이터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 유익한 제품과 지식의 발견, 지식 관리, 새로운 기술 마이닝 시장 및 위험, 이렇게 총 7가지의 섹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크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 요구사항들이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작업으로 테크마이닝의 효율성과 보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크마이닝의 입력을 보고 출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은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보자면 푸시 측면입니다. 저자는 더 많은 가용정보 자원과 이를 활용해서 더 나은 툴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장에서 우리가 연료전지 분석을 했었던 것처럼 연료전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할 수 있는 R&D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훌륭하고 편리한 인풋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수는 어떤 테크 마이닝을 수행할 것인가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테크 마이닝에서는 1개부터 5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빌리지는 EI 컴펜덱스와 인스펙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웹 정보들 덕분에 기술 마이닝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포털은 사람에게 친숙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몇 가지 항목을 찾고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벤티지 포인트라는 곳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시 로우 데이터를 벤티지 포인트로 가져오고 이 로우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이터를 일관된 세트로 변환하고 그룹으로 분석하려는 항목들을 결합하고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병합하고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과를 전달, 그리고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굉장히 일관된 방식으로 자동화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위즈 도메인만 봐도 검색 그리고 결과 리턴에서 더 나아간 각종 시각화 툴 혹은 서비스들을 잘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를 통합하는 것, 그 데이터베이스와 이 시각화 툴 같은 분석 도구를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제약과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기술 마이닝을 탐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2000년쯤에 조지아 공대에서 패키지 라이센스를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관리를 단순화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경우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지만 많은 곳에서 조직 혹은 기관별 협약을 통해서 더욱 좋은 데이터들과 서비스들을 무료로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예시인 NERAC, 널크 같은 특정 기술 정보 제공 업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줍니다. 이 고객에게 로우 데이터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고 마이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와 함께 개요를 제공해줌으로써 검색의 유용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이 벤티지 포인트와는 다르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웹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책에서는 로우 텍스트를 보여주는 파일 형식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HTML의 단점을 보완한 XML 형식으로 논문과 특허의 형식이 변환되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의 이 위즈 도메인 같은 그 웹 서비스들에서는 충분히 그 데이터 형식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간 정보를 전송하는 페어와이즈들이 있습니다. 이 앞서 봤던 우리 벤티지 포인트는 이 비즈인 어쩌고 이 스마트 차트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는 이 옴니비즈와 함께 작동을 해서 연구 참조 레퍼런스 세트의 시각적인 개요를 보여주는 이 레프비즈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외부 데이터베이스 이런 툴 간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통합도 중요하고 이 툴의 단순화에 초점을 둔 사용자들의 요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요구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자동화된 데이터 불러오기 혹은 원활한 도구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목표들은 이러한 툴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요구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그 분석 도구에서 다중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텍스트, 숫자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 아니면 다양한 도메인의 지식 요약 등등 이런 1번부터 6번까지의 사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통합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단순화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그 지원으로 분석가가 특정 요구에 맞게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테크마이닝 프로세스를 과속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마이닝 방법은 통계, 정보과학, 인공지능, 언어학, 그리고 이 응용과학, 그리고 그 기술 미래 분석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이름을 가진 비슷한 분석 방법들과의 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란이란 모델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족하고 모델을 선택하고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테크마이닝을 소프트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콘텐츠와 문서 등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려는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에서 저자가 그래픽 모델 혹은 기계학습이라고 불리는 확률적 모델링 분야가 테크마이닝을 서포트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점입니다. 이 확률적 모델링은 그래프 이론과 확률 이론을 바탕으로 이전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성 인식과 같은 영역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콘텐츠 추천이나 정보 인덱싱 등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페이지에서는 이 테크마이닝 프로세스를 훨씬 더 가속화하고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확률적 모델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테크마이닝의 푸시 측면인 분석에서 살펴봤다면 지금부터 풀 측면인 기술정보 제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유용한 기술정보 제품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챕터부터는 관리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정보 제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런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크마이닝 정보 제공에는 표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호작용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출발점은 기술 분석가가 대상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 경쟁자가 테크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이점을 얻고 있는지 선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들이 다음 스텝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14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테크마이닝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선 어떤 툴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었던 벤티지 포인트의 경우 이 관심 있는 사용자 목록이나 로드맵을 탐색을 할 수가 있고 관심 엔티티를 서로 오픈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테크마이닝 권장사항의 기초 부분에 해당됐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촉진에 대한 요소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입니다. 또 이 오레카의 골드, 실버, 브론즈 소프트웨어 역시 어떤 데이터 자동화 작업을 통해서 클릭 한 번만으로도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 그리고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장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질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코드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1985년에는 12개의 레코드를 그리고 1995년에는 120개의 레코드를 산출했고 2005년에는 1200개 규모의 레코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 데이터들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R&D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크마이닝은 이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랜드스케이핑이라고 불리는 이 조감도는 연구 영역의 전체 활동을 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R&D 도메인 전반에 걸쳐서 문제와 방법 간의 강조점, 추세 및 링크를 식별하기 위한 검색 세트 분석 등에서 어떠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R&D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는데 연구 프로파일링에는 이 3D 랜드스케이핑, 타핑 맥스, 그리고 주요 조직 참여자들의 목록과 맵, 또 그 주요 연구원의 목록 및 협업 매트릭스 등을 비롯한 많은 테크마이닝 분석과 표현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요 기회를 타겟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인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협력자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가 연구활동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왜 가치 있고 특별한지를 이해시키는 걸 도와줌으로써 제안서를 판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연구의 추진력, 주요 조직 등을 식별하는 기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색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5장 전에 1장부터 4장까지의 챕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1장에서는 사용자의 요구, 특히 기술 관리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 2장에서는 해당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는 것, 그리고 3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이론 또는 모델링을 활용해서 보다 해석 가능한 테크마이닝 결과를 고안하는 것, 4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테크마이닝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테크마이닝은 다양한 기술 관리 기능에 통합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테크마이닝과 그것이 제공하는 가치를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 정보들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 정보. 이 비즈니스 정보는 대상 기술에 대한 상업적인 관심, 그리고 활동의 표시를 얻고 표준에 대한 출현 등을 추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장 데이터베이스. 이는 기술, 제품, 그리고 부문 및 지역별로 시장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반 언론,
대중의 수용 또는 기술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신호 강도를 포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부분은 입법이나 규정을 개발하고 이해 관계자 관심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챕터 말고 13장에서 13개의 기술 관리 문제와 39개의 퀘스천들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고려해서 핵심 지표들을 어떻게 도출하고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테크마이닝은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텍스트에 포함된 지식에 대한 발견입니다. 저자는 창의성과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이 테크마이닝 as creative tool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 테크마이닝 as creative tool에서는 테크마이닝의 창의성 잠재력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해결해야 될 문제와 함께 다루면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트리거로서 이런 테크마이닝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한 회사는 연구원들과 함께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소비자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버그킬러 주식회사인 BK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정의입니다. 사람들은 개미가 부엌 카운터에서 음식을 찾아서 이 개미들의 친구 개미들에게 파티에 참여하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주변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이 미끼를 기반으로 기회를 탐색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연구 영역에 대한 탐색은 개미에 대한 연구 검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래 보이는 이 ABC 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개미에 대해서 일종의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미의 후각 능력과 선호도를 식별하고 페로몬, 미끼로 사용되는 어린 개미 호르몬, 그리고 개미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다양한 유형의 관련 미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 개미가 가장 민감한 물질은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핵심으로는 이 문제의 매개 변수가 전체가 아닌 이 검색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개미에게만 포커싱했다면 그 포커싱 범위를 넓히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개미의 특성, 여왕개미의 영향, 다른 개미종의 차이점, 다른 곤충들의 후각 유해물질, 이런 완전 다른 산업인 향수 산업에서 냄새를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방법 등등이 그에 대한 예시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 논문 이외의 정보 자원을 검토합니다. 특허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다른 비즈니스 정보들로부터 후각 요소가 포함된 신제품 발표 결과 등을 리뷰합니다. 5번에서는 추가 아이디어를 보다 잘 도출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실시합니다. 6번에서는 선별 및 평가 프로세스인데 여기서는 실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추구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개미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를 보고 해충 관리 제품을 개발한 회사 사례가 있구나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장황하고 생각해보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신제품을 개발한 사례였습니다. 13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앞서 본 개미 예제처럼 신경망과 통계 분석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테크 마이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경망은 우리가 다루는 딥러닝에서의 신경망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관점의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완슨과 동료들은 이 신경망 논리를 적용해서 생물의학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개념 A에 대한 적절한 개념 B를 검색을 해서 개념 A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개념 B에 대한 그 새로운 검색을 통해서 개념 B에 대한 흥미로운 링크를 찾고 그 다음 개념 B에 대한 새로운 검색을 통해서 또다시 개념 C에 대한 링크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 A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A와 B, C 이런 그 세 개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세 개의 그 컨셉들이 함께 연구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시로 양서류 개체군의 감소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A는 개구리가 왜 죽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SCI에서 검색한 결과 개체수의 감소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복사, 하천 및 호수의 산성도 수준 등등 이러한 요인들은 개념 B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외선, 산성도 이런 개념이 개념 B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 B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검색을 수행해서 연결된 요소를 찾습니다. 또한 이 개념 B가 이 UV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UV와 관련된 개념을 찾은 결과 그 DNA라는 개념이 또다시 DNA 손상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DNA 손상이라는 개념인 C에서 개념 B인 UV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출발점이었던 개구리가 죽어가는 이유 개념 A에서 DNA 손상이라는 개념 C까지의 연결관계를 찾았습니다. 이런 양서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DNA 손상을 논의하는 연구가 없다면 이게 새로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논 그리고 조사를 통해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컨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개미에 대한 사례와 그 양서류의 죽음에 대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 컨셉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테크 마이닝은 가치 있는 파생 지식, 즉 경험 기반의 지능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그러한 지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조직이 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번 비용을 지불하는 걸 좋아하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재생성하고 재검색하는 것보다는 업데이트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다음에 또다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테크 마이닝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분석을 유지하는 방법,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기업은 특정 기술 관리 작업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액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테크 마이닝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절차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14장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표준 프로세스를 다룰 때 다시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테크 마이닝의 시작 그리고 위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연구원들이 주요한 테크 마이닝 사용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일반 사용자들에게 테크 마이닝 분석이 실용적으로 이용되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스크톱 데이터 액세스 이런 몇 가지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 부재한 사용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데스크톱 도구 액세스, 즉 몇 분 만에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저렴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위의 그 필수 조건들은 충분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 당시엔 저런 상황이었구나 정도로만 들으시고 2000년대 극초반 이런 테크마이닝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학술 연구 시장도 서서히 열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마이닝은 특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상업화가 아닌 홍보 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방어적인 연구를 수행해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출판이나 특허 등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테크마이닝에 대한 윤리적이고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책의 뒷부분에서 서서히 상세히 다룬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마이닝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달성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예시로 데이터 제공자와 협상해서 새로운 데이터 액세스 방식을 확보하거나 과학 및 기술 시장 외의 데이터 유형들로 확장하거나 테크마이닝을 촉진하는 툴과 프로세스 등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의성 도구로 테크마이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관점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말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스왓슨 ABC 분석과 그 개미 사례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연구원과 학계를 적극적인 이 테크마이너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챕터였습니다. 이것으로 테크마이닝 챕터 5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